오늘은 2학기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12지지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갑자을축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갑자을축 한문이야 아시겠지만은 한문에 들어있는 뜻을 알아야, 그 의미를 알아야 사주 공부하고 풍수지를 공부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니까 그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요. 지구에서 봤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느 때 보더라도 태양이 지구를 하진날에 돌아가는 위치한 곳을 그것이 태양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돌아가는 그 추분 날에 발자취가 위치한 곳을 황도예요. 추분점, 그 황도하고 태양의 발자취 황도하고 동짓날에 지구의 위치한 척도하고 곳을 만나는 점을 동짓점이라고 충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다. 충분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난 시기가 추분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春夏秋冬,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구에 태양이 햇빛이 많이 비칠 때는 여름이고, 햇빛이 적게 비칠 때는 겨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의해서 태양의 일조 시간에 의해서 지구에는 수많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계. 태양계라는 이야기는 태양이 부처님이고 태양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생명을 태양이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 봄에는 나무들이 성장하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고, 그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행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 철학자들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이 지구를 만드는 사요소, 사원소라고 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오행이라고 표현한다. 오행이란 이야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다가 중간에 비 오는, 이 여름에 장마지고 태풍비고 하는 그것을 집어넣어서 이제 오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마절기에도 하나의 계절이다. 그래서 그 절기가 5절기다, 4절기가 아니고 5절기다라고 그런 표현도 민간인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이제 이 글씨를 보면서 겨울에는 어떤 변화가 온가? 겨울부터 차근차근 봐보시게요. 겨울이 되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눈손님이잖아요. 눈소식. 이 눈이 내리면은 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어요. 안 죽으려면은 옷을 바꿔 입어야 되고, 안 죽으려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은 이 나무, 대표적인 그 주자가 모든 나무들도 전부 다 성장을 멈춘다. 성장을 멈추고 전부 다 죽음으로 빠져가잖아요. 보통 1년생 나무는 다 죽잖아요. 다년생 나무도 기능을 다 멈춰요. 그래서 그 모든 기운들이 생명의 근원이 뿌리로 내려간다. 뿌리. 그래서 이 해월, 그 겨울 시작을 해월이라고 하잖아요. 대지해. 그래서 해자를 보시면 이렇게 나무 뿌리를 표현하고 있다. 나무 뿌리. 그 다음에 자월 동지절. 다월 정지절에는 밤 시간이 14시간 40분이에요. 밤이 제일 깊잖아요. 밤이 제일 길다. 동지 다음 날부터 낮 시간이 2분씩 길어지기 시작해요. 밤 시간은 14시간 40분, 낮 시간은 9시간 20분이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9시간 22분, 그 다음 날은 24분, 그 다음 날은 26분, 이렇게 낮 시간 약 2분씩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 춥고 배고프고 어둡던 시절에 낮 시간이 길어진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식 낳은 것만이나 반가웠을 것이다. 그래서
동지를 자올이라고 해요. 아들 자자하고 똑같은 자자 썼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아주 그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낮 시간이 길어진 것은 아들 낳은 것만이나 반가웠다. 그래서 그때 자오를 동지 자자를 쓴다. 아들 자자를 쓴다. 자오를. 그 다음에 축자. 축자는 축월이라고 하잖아요. 축월. 그래서 축자하고 인자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 경계가. 그 경계는 뭐냐면은 축이란 것은 씨 속에서 그 씨앗 속에서 배하러 가잖아요. 씨앗 속에서 그 씨 배아가 그게 씨앗 속에서 성장을 해야 나중에 봄이 되면은 톡 튀어나올 것 아니요. 발화가 될 것 아니요. 발화 직전까지 씨앗 속에서 성장하는 그 기운을 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축자 갖고 오는 문자를 보시면 이렇게 그 역도선수 탁 힘쓴 것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축자를 보시면은 씨 속에서 배아가 씨 속에서 싹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축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조심할 것이, 씨를 뚫고 톡 튀어나오면은 싹이 돼요. 그것은 봄 문자가 돼야. 그래서 병아리가 이 달걀 속에서 성장해 가지고 계란을 깨고 탁 튀어나오면 병아리라 하고, 그 속에 있으면은 달걀이라 하댔기. 그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 축자는 이 씨앗 속에서 그 씨앗이 그 배아가 성장하는 모습이다. 기억하세요. 인자를 봐보세요. 인자는 그 씨에서 싹이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춘절 이야기다. 입춘절. 봄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씨에서 싹이 나올 때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이 어린 싹을 양쪽 옆에 겉잎이 속잎을 싸고 이렇게 보호하고 나오잖아요. 가골 문자를 보시면은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가골 문자는 이 씨에서 싹이 나오고 이 뿌리가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호랑이 인이라는 이 인자를 보시면은 이 밭전자가 가운데 있잖아요. 밭전자는 밭을 나타내기도 하고 씨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씨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인자를 보시면은 호랑이인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씨에서 싹이 나오는 모습, 범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초범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묘월 춘분절에는 낮 시간 12시간, 밤 시간 12시간 그렇잖아요. 춘분절에는 낮 시간 12시간, 밤 시간 12시간. 봄의 피크예요. 그래서 달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반달로 그려진다. 반달. 그래서 각골문자를 보면은 꼭 반달로 반달을 그려내는 것도 같고, 저는 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 문을 그렸냐면은, 묘시면은 아침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잖아요. 그 시간에 성문이 열린다. 성문이 열린다는 이야기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상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 묘자가 우리는 토끼 길을 연상을 하고 있는데, 토끼 귀도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그 묘자는 반달을 그렸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상이 시작되는 성문을 그렸든지, 성문이 열리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묘자를 보시면은 묘시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봄이 피크다. 봄의 피크. 그래서 묘월 춘분 청명절에 이렇게 그 나무들이 80% 성장한대요. 그래서 그때 접붙이기를 해야만이 가장 잘 산다.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묘자는 봄의 피크다. 봄의 피크. 진월은 음력 3월이에요. 음력 3월. 음력 3월은 고구절이라고 그래요. 고구절.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농사일을 이제 시작을 해요. 농사일. 그래서 각골 문자를 보시면 이렇게 농기구를 표시를 했다. 농기구. 그래서 이 농기구를 제가
뒤집어 보고 또 옮겨 세워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진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쟁기의 보습을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붙여봤어요. 진월에는 비가 오고 고구절, 봄이 끝나고 여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봄이 끝나고 여름하고 봄 사이에 진월. 그래서 오행은 토라고 그러잖아요. 노란색 토. 비가 계절이 끝나서 다른 계절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비가 와요. 진월에도 그래서 거기서 고구절이에요. 그래서 진짜를 보시면은 이렇게 농기계를 생각하시고 여기는 진짜 이름은 청간 별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왜 별을 붙였을까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속담에 고구절에 비가 안 오면은 땅에 석자가 마른다. 그래서 고구절에 비가 안 오면은 별을 보고 언제 비가 올 것인가 점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질자락 했겠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진짜를 보시면은 고구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고구절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